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 운영에 수고 많으신 정원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인사 문제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를 해소할 공공 프로그램을 공급함에 있어 민간의 효율적 경영 기법을 원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근본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행사보조 증가 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보조사업의 편중과 획일적 배정으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세출 구조를 유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등 민간 이전 비용이 2,133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2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원보다 10.75%가 급증한 금액인데 이렇듯 민간 이전 비용을 예산에 많이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송호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7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증액된 207억 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랄지 유가보조금, 또 민간업체 위탁금, 연금 지급급 이런 것 등 의무적 지출 경비가 75%인 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1억 원 중에도 민간 경행사 사업보조가 2,600만 원, 2,600만 원 등 재량적 지출 경비가 25%인 약 52억 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52억 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 23억 원을 제외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순수 민간 경상보조 및 민간 행사 사업보조는 29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29억 원 증가한 주된 이유는 내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관련해서 주 개최지가 우리 익산인됨에 따라서 전국체전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하여 각종 책 행사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그 압력단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이 있었죠? 많이 시달리셨죠? 시달린다는 것보다도 그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나 예산 그 편성 후에 많은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급증하고 선거를 앞두고 압력단체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시달렸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 심의가 끝난 축조 심의가 끝난 아닙니다. 제안 설명이 끝나고 엊그저께 축조 심의 끝나고 나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아주 뭐 술 취한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거친 항의와 압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을 매도하고 특정 의원들은 몇몇 의원들은 거기에 인신성 공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편성해서 안 될 예산, 뻔히 편성해도 깎이는 예산을 그런 줄 알면서도 올리고 결국은 의회가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그 뻔히 깎일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올리는 건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관점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들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보면은 의견 일치를 보는 이런 사업들이 다 깎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유독 집행부에서만 이걸 올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특히 요즘 보면은 교부금 산식이 바뀌어서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형편이 좋을 때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또 심의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는 그 선거를 아마 앞둔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행태가 더 심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예산 심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민간 이전 비용의 정산이 조례에 따라 당연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정산 이후에 사업성과 성과 및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사후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2005년도 1월 1일 날 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북부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2억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6천만 원 등 1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들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세부적인 산출 기초와 이에 대한 결제 없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용역 예산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출 기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산출 기초를 용역이 한 건 한 건 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 위부에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 부시장 결제라도 제대로 받으면은 통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거 좀 철저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행 보면은 되게 이제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 설계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건축비에 뭐 몇 퍼센트로 정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가 1억, 2억이면은 실제 사업비는 수십억씩 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이 말하자면 담당 과장 선에서 다 결정, 전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특별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각별히 유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2018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 유발액 94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81억 원, 고용 유발 인원 1324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그 외에도 개폐유식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어 백제왕도 익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시민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정성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국체전 담당관을 한식으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체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일인데 그 업무가 체전이 개최될 때까지 한시적인 업무 아닙니까? 근데 한시적인 업무를 상설 조직으로 하면은 조직이 너무나 비대화되기 때문에
체전 준비가 끝나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시 조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국체제를 총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면 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국체전 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나눠 편성했다면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체전 업무를 담당해도 될 텐데 굳이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것이 혹시 위인설관식 자리 만들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본원은 생각하는데 체전 관련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 전담 기구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왜 각 부서에서 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문화예술 행사랄지 숙박 음식업소 확충 관리하는 것,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를 한다든지 의전 문제, 안전 문제 이게 이제 각 부서에 다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담기구 한 군데에서 다 담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현재 각 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 기능을 분담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담기구에서는 그걸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해서 전담기구가 1개 과의 개가 3개입니다. 그 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저는 총괄 기능 정도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우리 전 부서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체제를 유지를 했고, 이전에 전국체제를 한 그런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조직 운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정 부분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징수가 프레카드 따는데 뭐 전문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예. 편의상 행정 편의상 각 과에다 업무를 분담해 주는 건 맞지만 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 이런 것은 좀 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기금에 관해 묻겠습니다. 준공된 지 47년이 경과한 익산시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협소해 업무 효율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정밀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매년 막대한 예산이 개수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익산시 신청사 건립 배경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도 468만 원, 2017년 495만 원, 2018년 내년도 청사 건립기금 이자 수입 예상인 475만 6천 원만 계상했을 뿐 최근 3년간 단 1원도 신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며 향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그 조례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고치든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례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2007년도에 용역한 자료에 가면은 우리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1,166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400억 내지 500억이 발생하는데 500억이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2억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해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적립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적립을 안 했는데 저희 이제 그 좀 그 부족한 저희 생각으로서는 1년에 3억 원씩 그렇게 10년 해봤자 100년 해봤자 300만 원, 300억 원. 25억 했었나요? 근데 지난번에 3억 원 한 걸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원이 맞습니까 자료가? 3억 원은요. 음.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 15년도에 처음으로 3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16, 17, 18년은 계속 3억 원에 대한 이자만 적립됐을 뿐 단돈 1원도 적립한 게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500억에 5%면 25억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5억씩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립해서는 물론 이제 그 하시세월이다 생각 들고 적립하는 것이 꼭 이 돈 가지고 청사를 지켰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청사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을 좀 적립했어야 되는데 제때 적립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청사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방식으로 청사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 건립기금 적립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4, 50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억씩만 잡고 10%면은 5%면은 1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 200원에 5%면 10억 원. 청사 매각 대금이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8억은 적립을 해놔야 이게 최소한도의 도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익산시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청사 건립비를 1,3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 원으로 계상을 한다면은 5%면 10억입니다. 그러면은 10억씩 적립하면 1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5년부터 18년까지 이자만 적립해서 금년처럼 475만 6천 원씩만 적립을 한다고 하면은 27,333년이 소요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의지가 있다면은 조례 규정된 만큼의 기금은 적립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청사를 도저히 질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단해서 제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청사 건립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해결하겠습니다. 예. 뭐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1,000억 원씩 그 교부금이 더 나올 때 1년에 한 500억씩만 하면은 3년이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올 1,000억씩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한 5년간 한다고 하면 3년 정도 더 나오는데 3년간 500억씩만 하면은 청사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예. 좀 이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청사 건립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사 건립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적립을 안 한 거 보면은 신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하로 평가된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기금 적립에서는 도저히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조례를 진작에 고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소가 되었지만 지난 인사에서 특정 직렬인 사서직을 예술전당 관장에 배치하였던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직은 농촌진흥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도사업 이외의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농정국에 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잘못된 인사를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자 사서직이죠. 사서직을 예술전당 관장으로 이제 제가 전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인사를 했던 이유는 시립도서관장이면 5급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기도 승진해서 이제 국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는데
계속 직원 때부터 과장 때까지 사서직만 있으면은 그분이 국장에 가는 길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다른 직으로 보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도청에 그 그 직책 개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도서관장이 다른 직렬로 이미 가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한 그 당시에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좀 불부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도직이 지금 농정국에 4명이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업무를 따라서 4명이 갔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직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은 그대로 지도직으로 해서 센터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있는 업무를 계속 맡도록 하되 거기에 직렬이 부합되게 이번에 그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사서직을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직렬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도서관장은 사서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그 필요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시 인사가 찾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영부인지 민선 7기에는 다수 부서장들이 6개월마다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분서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6개월 단위로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본래는 그 전보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원칙적으로 이내에는 다시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년이 안 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잦은 전보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이제 전문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현안 사업 원하는 추진을 위해서 이제 발탁 인사를 한달지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을 듣고 쭉 체크를 해보니까 숫자가 조금 과다하다 하는 저도 느낌은 받았습니다만은 인사 운영하다 보면은 이것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한 번씩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압니다만은 그게 불가피성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에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최소한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 설립 민원 업무나 재난 안전, 방제 및 민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장들이 16명이 6개월 전보 부상 현황으로 이렇게 파악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에 4위 이상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3위가 7명 그렇습니다. 2위는 아예 제외하고 2년 동안에요. 예.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에 이렇게 4위 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도 6개월 이내에 이렇게 4번, 또 2년 이내에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보된 사람이 3위가 7명, 4위가 5명 이렇습니다. 이제 2번은 아예 얘기 않겠습니다. 최근에 뭐 6개월 이내에 한 사람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조항에 보면은 뭐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11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3개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2개월만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남용되고 특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제외하고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는 전보 제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등 상위직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본 의원이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인사고과서일 1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승진해서 누락되자 아예 명예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배제되어도 그런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 발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인사 원칙이 바로 이제 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능력에 불문하고 같은 부부 공무원이라고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느냐. 저도 강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전 지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원칙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주고 군산에서만 1호 부부 공무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부부 간부 공무원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지방 그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관점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게 지금 쌓였던 관행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인데 이 정서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뒤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부공무원 관계없이 능력에 맞게끔 발탁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그 합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은 저희도 이 원칙을 빨리 깨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지역의 특별한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저희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정서나 이 공무원들의 사고가 규정이나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시청 익산 시청도 보면은 부부 공무원이 한 110여 쌍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공무원의 15%에 해당됩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고 이 부부 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개 경쟁 승인 채용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 어느 나라 대통령처럼 1+1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부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결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신연좌제입니다.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본 예산 중 기예산과에 시간 선택제 5구로 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7년도 제2 추경시 계장의 직위에 채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던 적이 있는데 향후 시간 선택제 5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능력에 맞는 직위에 보임하는 방안을 찾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시간 선택제는 정식 그 계장이나 과장이나 보직을 가질 수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규 그 계약제 이게 그 임기 계약제로 임기직 계약제로 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공무원의 정원을 하나를 거기 저희들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정규 직제로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책기획단 그 TF로 운영할 겁니다. 정식 조직이 아닌 여기를 TF 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일종의 뭐 과장급 비슷하게 되겠죠. 그 본래 이게 각급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운영을 하고 저희 이제 조직 형편을 봐가면서 정규 직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 1월 임시 회의라도 미비된 규정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일성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하신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분양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분양을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분양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1.5%라고 조금 이제 50%는 넘어섰죠. 아, 삼산단만 하면은 삼산단만. 아직 예. 40% 됩니다. 합하면 52.9%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자료에는요. 그렇게 최근에 분양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럴 겁니다. 사산단까지 하면 50%가 넘는데요. 예. 삼산단만 하면 시장이 취임 때나 지금이나 40% 됩니다. 예. 아직 50%가 못 넘었나요? 예, 예. 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제일 안 되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무대 지입도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금 분양이 촉진될 거다. 지금 나머지 식품 클러스터나 사산단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면은 구도로 그러니까 저 국도 23호 해가지고 산길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산길로 3.2km 이렇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산속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왔냐 들어간다고 하는데 빨리 그 개통을 해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쉥쉥 달리게 이런 그 상황을 연출하겠습니다.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연무 IC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와 수사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면은 책임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책임감리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사실은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마지막 결제를 해서 돈을 지출했다는 거 아마 그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 문제를 좀 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이 그동안 의회에서 4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2016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부결 이후 내용상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 캠퍼스가 과거엔 제1공단과 인접한 도심 유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동북권 개발로 인해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익산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북부권 동구화 현상 해소와 우리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뭐 좋은 제안이 들 수도 있겠다. 참신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그 학교 측, 다시 말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하고 협의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한다면은 저희야 대환영이고 어디든지 적합한 부지를 찾아드릴 용의가 있는데 먼저 그 과정을 선행시키도록 하고 그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저기 인력 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폴리텍 대학 측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삼산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시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뭐 집행부, 의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폴리텍 대학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협의체 구성하는 방법은 좋은데 사전에 동의 없이 우리가 이걸 제안하면은 아마 폴리텍 대학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여건을 먼저 좀 조성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익산시는 찬란한 백제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만 백제의 고도이며 100년의 철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서 고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 이르기까지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위용을 더욱 드높이고 공고히 하고자 정은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 운행의 양대 축인 예산과 인사가 흔들린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의 지적과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들이 하나하나 바로잡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들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